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모두 7개의 동공이 발견된 겁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또 방지책은 없는 걸까요? 이번 서울시 싱크홀 조사하고 있는 조사단 단장이십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먼저 지금 그 싱크홀이라고 했다가 또 뭐 동공이라고 했다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싱크홀과 동공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동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땅 속에 그냥 커다란 빈 공간이 있다는 거고 그것이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윗부분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싱크홀에 그러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동공 상태로 있다가 그 차가 다니는 지점이 무너지면 싱크홀이 되는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지표면이 남아있으면 이제 동공인데 결국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추가로 발견된 5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한폭탄으로 이제 있는 거죠.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뭐 그 동공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생깁니까? 외국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석회암 지역에서 물이 접촉하게 되면 석회암이 녹거든요. 그러면서 커다란 구멍이 생겨서 주저앉는 게 외국에서 큰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석회암 지역이 강원도 일부 지역에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화강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탄탄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규모의 싱크홀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과 같이 지하철 공사를 잘못할 경우에는 큰 동공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어제 이 발견된 동공들 크기가 상당히 거대하다고 하거든요. 한 동공 같은 경우는 5층 건물 높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 보면서 계속 구멍 하나가 5층 건물 된다고요, 땅 속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게 무너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어제 잠실에서 추가로 발견된 5개의 동공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림 나오네요. 지금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게 또 2번째 발견된 동공인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높이라는 거죠? 저게 아니요, 저걸 뚫었죠. 밑에 안 보이니까 뚫어가지고 지금 들어갔는데. 저거는 길이가 80m가 됩니다. 80m요? 폭이 한 5에서 7m 되고 높이가 4m 되는데 문제는 저기 지금 흙들이 지금 저기 옆면에서 주저앉고 있죠. 계속 내려오네요. 이게 이제 동공이 발생하고 나서 차량이 지나다니니까 옆부분이 또 주저앉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번에 발견이 안 됐다 그러면은 계속 이게 옆으로 계속 무너지면서 지하차도 전체가 주저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위가 점점 약해지니까 위에 있는 흙이 떨어지죠. 옆으로 계속 퍼져나가니까 힘 받는 게 가까울 때는 잘 받지만 점점 커지면 힘 받는 게 약해지니까 주저앉는 거죠. 문제는 저 바로 석촌 지하차도 위가 백제 고분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것마저 한꺼번에 이제 무너지는 말 그대로 해 토픽감이 될 뻔한 아주 아찔한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 공간도 지금 흙이나 자갈로 채워져 있었던 공간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이제 지하철 현상을 보면은 이제 지하철 공사한다고 터널을 뚫었죠. 실드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실드 공법으로. 그 위에 다시 또 터널이 굴이 하나 생겨버린 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터널을 굴착하고 나갔는데 이게 연약 지반이었습니다. 모래와 자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터널을 뚫을 때 윗부분을 상당히 보강을 잘 해야 되거든요. 보강을 못할 경우에, 잘 못할 경우에는 이게 위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저 윗부분을 시멘트로 덮어. 저 밑에가 이제 공법, 실드 공법으로 이제 밑에 무슨 나사 들어가듯이 계속 안반층을 뚫고 들어가면 충격토가 위에서 계속 내려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 충격토 저 부분을 보강을 잘 해줘야 되는데 저 부분을 보강을 조금 못할 경우에는 실드가 지금 저게 추진체가 앞으로 나가면서 지금 충격토가 저기 연약 지반이거든요. 저걸 만나면은 이제 윗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바로 저런 현상 때문에 이번에 지하 공동이 발생된 겁니다. 동공은 계속 커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게 계속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윗부분이 계속 떨어지겠죠. 다행히 이번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에
밑바닥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밑부분까지 파여나간 거거든요. 예. 네. 만약에 지하차도 없었다 그러면 위까지 어. 도로 밑까지 바로 다 파여나갔겠죠. 자, 지금 네. 보시는 화면 이제 지하 단면을 보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그러면은 좀 지상에서 본 그 그래픽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위치를 보면 또 다른 그 위험성을 노출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화면 통해서 동공 발생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송파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위치인데요. 먼저 장문장님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한 달여 전인 6월 29일과 30일 방이동에서요 60cm와 50cm 크기의 싱크홀이 발견됐고요. 제2롯데월드 근처죠. 또 7월 4일에는 인근 방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50cm 크기의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예. 더 있습니다. 7월 21일에는요 잠실 종합운동장 앞에서 50cm의 구멍이 발견이 됐고요. 8월 5일 처음으로 동공이 발견됐습니다. 석촌 지하차도 출구 쪽에서 폭이 한 2.5m, 길이가 8m, 깊이가 5m 크기의 동공이 발견됐습니다. 또 나왔잖아요. 8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건물 5층 높이의 길이 13m, 깊이 2.3m, 폭 4.3m의 초대형 동공과 함께 총 5개의 동공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서울 앞 저기가 지금 복잡하게 되는데 아파트 밀집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잠실, 석촌 지역에 유독 이 일대만 많이 네, 생기는 이 것 같아요. 송파 잠실 지역은 옛날에 예. 한강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강 종합 개발 계획을 하면서 그 한강을 직강화시키고 지금 석촌호수가 옛날에 한강의 본류였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매립을 한 겁니까? 그 일정 부분 매립을 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모래 자갈층이 있는 거죠. 지금 예.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집안 조사한 걸 보니까 예. 네. 모래층이 16에서 19m 정도로 쌓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연약 지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또는 지하 공사를 할 때는 저와 같은 싱크홀이라든지 또는 집안 침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사를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싱크홀이나 동공이 발생한 이유가 일단 지하철 9호선 쉴드공법 아까 설명드린 그 원인을 꼽고 있는데 근처에 이제 제2롯데월드가 있어서 이런 의혹도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영향은 없었을까요? 지금 현재 최근에 발견된 7개의 동공은 지하철 9호선 공사장에서 바로 발생한 거거든요. 네. 예. 처음에는 이것이 제2롯데월드랑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고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지도에서 놓다시피 예. 석촌 호수가 있고 양쪽 위쪽에는 지금 제2롯데월드가 있고 네. 반대편에 아래쪽으로 아래쪽에 동공이 발견된 동공이 거잖아요. 발견됐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석촌호수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서 물을 계속 공급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석촌호수 수위는 아주 일정하고, 예. 그러니까 석촌호수에서는 사방으로 지하수가 공급이 돼 주는 갈 수 거죠. 있는 어디든지 물이 흘러 그렇죠. 사방으로 다 가는 거 제일 네네. 높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석촌호수에서 제2롯데월드로도 지하수도 가고, 다음 이쪽으로 지하수 오겠죠.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2롯데월드와 그 지금 현재 지하철 9호선 공사장하고는 지하수끼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 연관이 없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억지로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라고 당초에는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조사단에서 명확히 일단은 아니, 1차 근데, 조사 결과 밝혔습니다. 예, 뭐 저 동네 사시는 분도 그렇지만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은요. 이거 이 동네 가다가 땅이 갑자기 꺼지는 거 아니야? 걱정도 되고 혹시 더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지금 그쪽 지역은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더 네.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번과 같이 큰 동공 형태는 아니고 예. 뭐 한 많아봤자 한 1, 2m 정도 되는 뭐 소규모 동공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그 석촌호수 관련된 문제는 국토부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우리나라만 그러면은 이 동공이나 싱크홀이 생기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큰 싱크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큰 피해를 미치는지 네.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를 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해외 사례는 좀 더 피해 사례가 어마어마하고 예. 이 싱크홀의 크기도 거대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러시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들이 붐비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3차선 고속도로 위인데요. 예. 갑자기 차들이 멈춰서죠. 예. 앞에 좀 지반이 내려앉는 게 보이시죠? 예.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군요. 네, 서서히 이렇게 지면이 가라앉으면서 결국 차 한 대가 빠질 정도로 큰 구멍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갑자기 땅이 그냥 푹 꺼져 버리는군요. 네, 러시아 당국은 폭우로 인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 다음 중국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 사례 보셨고요. 네, 순식간에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지난해 1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발생한 싱크홀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 내린 거라고 하는데요. 건물 위에서도 싱크홀이 생길 수 있군요. 네, 넓이 약 50제곱미터, 깊이 약 9m의 지반이 주저앉으면서 건물을 이렇게 순식간에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큰 구멍 보이시죠? 예. 자, 이번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주택가인데요. 네, 이미 차 한 대가 깊게 파인 이 싱크홀 속에 처박혀 있고 지반이 무너지면서 나머지 차까지 쿵 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지금 보세요. 도로가 그냥 무슨 빵 조각 떨어지는 것처럼 힘없이 그냥 무너지는데요. 네. 예. 하나만 더 보죠. 충격적인 사건 브라질 사례 보겠습니다. 자, 싱크홀 속으로 차가 서서히 빨려 들어갑니다. 네, 결국 자동차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싱크홀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데요. 운전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속수무책이네요. 예. 어이구. 자,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이런 상황, 외국 사례, 해외 싱크홀 사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에 있는 것만 좀 찾았는데요. 네. 해외에서도 피해가 만만치 않죠, 싱크홀 피해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외국에 지금 보도되는 것들은 해토픽 형태로 아주 대규모, 어떤 경우는 210m 되는 그런 깊이가요? 네, 그런 어떤 싱크홀 같은 것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네. 무슨 그럼 저기 히말라야의 크레바스 같이 그냥 끝도 네,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런 대규모 공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케암 지대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평창 지역인 스케암 지역인데 거기는 하천에 물이 가다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지하에 커다란 동공이 있다는 거죠. 동공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커지면 저와 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스케암 지대가 아주 일부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같은 대규모 큰 동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남부지방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싱크홀이나 동공이 생기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기 지하수 형태로 들어가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모래를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적층 지하 그러니까 모래 지층에서 대규모 지하 특파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물길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래가 쓸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1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도 석촌호수가 지하수를 계속 공급하고 있고 여기서 특파기를 해가지고 지하수가 나오니까 공사 과정에서 모래를 많이 끌고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요. 한 30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희 그 해외 사례까지 본 거는요. 지금 석촌호수가 저렇게까지 되지 말아야 된다. 빨리 발견하기를 오히려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으려면,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연약 지반이 있고 그리고 지금 노후 관로가 상당히 많거든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연약 지반에서 노후 관로가 많은데 같은 경우에는 그 관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배수관 같은 거 하수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하 공사를 할 때는 이제는 지하수 영양 평가를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거의 형식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하 공동이 발생할지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만이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점점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싱크홀 그리고 동공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